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 서클 크리스티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방역법으로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자가격리나 드라이브스루 검사, QR 체크인이 대부분 떠오르실 텐데요. 그럼 윗동네 북한의 방역법은 어떨까요? 네, 총살입니다. 지난 3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사살한다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요. 당시 이런 방침이 담긴 고지서가 중국 온라인에 나돌았는데 중국 당국은 문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부인했죠. 그러다가 9월 10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폐쇄 조치로 밀수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북한 당국이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코로나 감염자도 아니고 밀수의 목적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닌데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당한 것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기름을 뿌려 시신을 불태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체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지난 21일에 벌어졌습니다. 오후 1시쯤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공무원 A씨가 실종됐습니다. 이에 오후 1시 50분쯤부터 선박 20척과 해경항공기 2대로 해상에서 정밀수색을 실시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22일 A씨가 포착됐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후 3시 4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빙산본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A씨를 최초 발견했고 A씨는 1명 정도 탈 수 있는 구유물에 진객진한 채로 탑승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측에선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진술을 들었는데요. 이후 선박과 부유물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A씨가 유실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뒤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22일 오후 9시 40분쯤 A씨에게 조준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그리고는 오후 10시쯤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의 접근에 수습을 하지 못할 망정 불태워버린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코로나 관련 조치는 무조건적인 사격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당국은 실종자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둔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을 식별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봤을 때 A씨가 잦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A씨의 월북 의도가 아닌 북한이 9.19 남북군사 합의를 엄연히 위반한 것입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 내용에는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경고방송, 이어서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다음으로 2차 경고사격, 마지막으로 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북한군은 이 조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군 설명에 따르면 북한군은 아무런 경고 없이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격 이후 남측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 군이 23일 유엔 사령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지만 오늘 오전까지 연락 두절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9.19 합의문에는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확히는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모든 조항을 어기며 비정상적이고 물상식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 군의 대응에 쓴소리도 있습니다. A씨가 21일에 실종되고 22일 사살될 때까지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군 관계자는 4가지 이유를 들어 해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북측 해역에서 사건이 벌어진 점. 두 번째, 당시 정확한 위치 식별이 이뤄지지 못한 점. 세 번째, 북한의 만행을 예상하지 못한 점. 네 번째, 우리 군 첩보 자산이 노출될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첩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경을 썼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가 바로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며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에서 A씨가 월북 의지가 있었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근거는 군이 받은 첩보를 통해서입니다. 이에 군 당국은 첩보 자산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첩보를 입수한 경로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전문가들은 군이 감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죠. 한편 이번 사건은 2008년 박왕자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에 북한군의 총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건이 되는데요. 당시 사건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북한 금강산으로 간 민간인 박왕자 씨가 해안가를 산책하다 북한군 해안초소 초병이 등 뒤에서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이었죠. 처음도 아닌 두 번이나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는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반인류적 행위를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을 보란듯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과 달리 우리 대한민국군은 이와 매우 대조되는 대처를 했었습니다. 때는 2018년 한국군과 해경이 동해상에 표류된 북한 주민 3명을 구조한 사건인데요. 통일부는 구조 후 한국적십자 회장 명의로 북한 주민 및 사체 인도 관련 대북 통지문을 보냈고 북측이 인수 의사를 표시해 왔었습니다. 당시 구조된 북한 어선은 표류 중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이 발견해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접수한 한국군은 해군 함정을 투입해 밤 늦게까지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구조된 주민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북한으로 인계했었죠. 이런 우리 군의 대처에 북한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반인류적인 대응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도 중요하죠. 하지만 북한은 언제나 본인들이 불리할 때 보복 조치를 얘기하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협박을 해오는 자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민간인을 공격한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확실한 우리의 주적이라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하죠. 무엇보다 북한은 언제나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보이며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도발해 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 발생 3일이나 지난 뒤 뒤늦게 김정은도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살, 시신 훼손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과 통지문에는 시신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구유물을 태운 것이라는 주장과 우리 국방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해명 요구 없이 억측으로 자신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을 향해 총을 쏜 것은 맞지만 끝까지 자신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 정보들을 깎아내리면서 억측하지 말라며 방귀낀 놈이 성을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다시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과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이번 사태와 같이 또다시 정신을 놓고 도발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죠. 즉 우리도 똑같이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그리고 미국이 한국은 사랑하고 일본을 거른 이유 우리 앞에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블라블라의 대책으로 만우절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 내부 정책 때문입니다.
한 주소당 1000마스크 2장을 배포하겠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를 적극 옹호해오던 이 일본 우익 네티즌들조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구에 2장의 1000마스크를 배포한다는 방침의 실효성에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저녁에 열린 블라블라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1000마스크를 다음 주 이후 모든 세대에 2장씩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탁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0마스크를 5천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2장씩 배포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 장 가격은 200엔 정도라고 들었다라며 밝혔는데요. 일본 반응이 현재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 SNS의 예로 도쿄도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리 집은 6인 가족이다. 어른이야 포기하겠다. 하지만 마스크를 누가 쓸지 이제 아이들 넷이 가위바위보를 해야... 라는 글을 올려버린 것이죠. 문제는 일본의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2.4명인데 평균의 함정에 빠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족에게 마스크가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방역 마스크도 아닌 1000마스크를 고작 한 주소당 2개씩 전달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본의 우익 네티즌들이 주로 모이는 거대 커뮤니티 이 5채널에서는 아베 총리의 마스크 배포 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들을 좀 몇 개 봐보면 이 자숙하는,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는 국민 모두의 협력을 얻어야 할 때 겨우 내놓은 게 마스크 2장이냐, 신뢰를 줘야 국민들이 협력할 것 아닌가. 결국 일본 아베 정부가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모두 자민당에 항의 전화하자, 세금 낭비다, 뭐 1000마스크 속이 다 비치는 거 아니냐, 일본 아베 정부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이제는 되고 있구나 라는 댓글들의 엄지척이 계속 박히고 있는데요. 심지어 마스크를 2장만 줘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략이라는 이 음모설까지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가 난 네티즌들은 급기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썸네일에 있는 이 이미지처럼 아베 총리와 마스크를 합성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패러디물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이 아베 총리의 얼굴에 1000마스크 2장을 합성한 사진이나 4인 가족이 마스크 한 장을 겹쳐 쓴 조금 속쓰린 패러디물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사실상 골마 터질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한 것이죠. 현재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을 따라가야만 일본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아픈 사람들이 폭증하자 내부에서도 한국의 모범 사례를 조명하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0일 기준 일본의 페이션츠들은 크루즈선을 포함해서 2,600명을 돌파했고, 오늘 어제겠죠. 제가 이걸 2일날 녹음을 하니까 3,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자 대책본부 설치 등 현 이슈 방역에 분주히 나섰지만 여전히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결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 일본 내부에서도 팽배한 상황인데요. 한 가지 예로 일본 일간지에서는 신종 블라블라 요 대응에서 일어난 한일 역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어요. 역전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이야기이고요. 특히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과 그리고 정부 시스템의 차이를 비교했는데요. 공항에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한 한국인들과 그렇지 않은 일본인들의 모습을 두고 현 이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이 역전됐다. 한국이 초기부터 꼼꼼한 대책을 내놓은 반면 일본은 느리고 한가한 모습이라고 아주 대놓고 꼬집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과 일본 정부 시스템의 차이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이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질병관리본부 등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 신흥 종교단체 내 집단 감염이 발견돼 지역 의료체계가 마비됐을 때도
빠른 판단으로 격리 시스템이 변경되었고 이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가 된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이와 반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2월 말에야 본물 터지듯 대책을 겨우겨우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베 자존심에 한국 도움 받기는 싫고 이 블라블라 이기는 방법은 또 한국 따라하기 놀이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비말 차단 완벽한 KF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2장씩 살 수 있는 반면 일본은 일반 면 마스크를 가구당 2장 딱 한 번 주고 끝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일 양 정부 간의 실력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실력으로 작년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싸움을 걸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일본은 정말 엉망인 상황인 것이죠. 여태까지야 어떻게 부랴부랴 언론 통제를 통해 일본 내부 여론을 잠재워 왔지만 이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국민들도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열받으면 그렇게 옹호하던 일본 우익 단체들까지 아베 패러디물을 만들고 아베 정부를 비판하고 있겠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현 상태를 파악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현재 얼마나 다행인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본, 유럽, 미국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나마 미국은 우리나라를 롤모델 삼아 정신 차리고 벤치마킹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사실 늦은 상태이고 국민들 속이고 강제로 봉쇄 시도하고 국민의식까지 바닥인 상태라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게 존중과 배려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또 사재기에 이웃이 무서워 총을 구매해 본인들을 지킬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집에 가만히 있어도 저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이라면. 이번 블라블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정신적 수준까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선진국이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 선진국이 한국을 따라 대량 검사와 격리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동 제한 조치를 완화하려는 게 그 목적이고 보건 때문에 경제가 희생되는 진퇴양난의 고충을 완화할 대안이 우리나라의 방법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제는 일본을 제대로 거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블라블라와 관련해서 일본 거주 미국인의 즉시 철수 그리고 귀국을 강력히 권고해버린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발표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과 도쿄 봉쇄 등이 거론되는 일본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일본 정부가 미국 등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포함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은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한미 등의 최근 2주 이내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고 이 말은 결국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막겠다라는 이야기죠. 주일 미국 대사관의 미국인 귀국 권고 공지는 1일 일본 정부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입국 거부 확대 조치 발표 직후 게시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우리는 이게 맞대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일본에게 취한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귀국을 강력히 권고하는 알림은 전혀 게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